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면 하늘을 날기 위한 인간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얼마나 유서 깊은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되었고 마침내 인류는 비행기를 발명하여 지구상 모든 생물 중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새처럼 날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 윙슈트입니다. 팔과 다리 사이에 넓은 천을 넣어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이용하도록 설계한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하늘다람쥐와 비슷합니다. 윙슈트의 기원은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쯤부터 비행기가 발명되고 항공시대가 도래하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항공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낮은 고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낙하산은 아직 없었는데 이때 프랑스의 발명가인 프란츠 레이첼트는 윙슈트와 원리가 비슷한 낙하산 슈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인형을 가지고 낙하 실험에 성공하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입증하고 싶었고 마침내 파리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에펠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용 인형이 아닌 프란츠 자신이 직접 낙하산 슈트를 입고 등장했기 때문이죠. 경찰청과 지인 모두 그를 말리려고 했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발명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속임수 없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명품을 입고 지상으로부터 약 57m에 해당하는 탑의 첫 번째 플랫폼에서 뛰어내렸죠. 결과는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신문은 무모한 발명가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찼고 이 충격의 여파로 한동안 윙슈트 관련 실험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적인 윙슈트의 개발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는데요. 이 분야의 선구자는 파트리크 드 가야르돈으로 이전에도 스노우보드를 사용하여 고개 비행을 하는 등 독특한 스타일로 스카이다이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팔과 다리 사이에 넓은 천을 넣어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이용하도록 설계한 그의 윙슈트는 전 세계 수천 명이 비행하는 현재 윙슈트의 모델이 됩니다. 1998년부터 안전도가 높아진 윙슈트 제품들이 시판되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로서 윙슈트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정성이 높아진들 굉장히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스포츠인 건 여전했습니다. 당장 현대식 윙슈트의 개발자인 파트리크 드 가야르돈도 1998년 4월 13일 자신의 윙슈트를 테스트하던 도중 추락해서 사망했고 3천여 번의 스카이다이빙을 성공한 경력자, 전 대회 우승자 등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도 윙슈트를 타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초보자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죽은 게 많은데 상당수가 더더욱 스릴을 즐기려고 일부러 바위에 최대한 스치듯 지나가거나 숲에서 나무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작은 새나 나뭇가지도 위험한 이유는 시속 약 200km로 하강하기에 작은 물건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프로골퍼나 메이저리그 강타자의 풀스윙을 맞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는다고 하네요. 또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새떼가 나타나면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기에 정말로 위험한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오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지만 유입되는 인구도 적지 않아서 스포츠 자체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력을 사용하는 제트팩을 윙슈트에 달아서 항속거리를 늘리고 안전성을 보완한 모델도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은 정말로 날개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이상 윙슈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